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2월 6일 금요일 순서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지요.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 뉴스부터 보지요. 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씩 늦춰졌네요. 네. 그 인사청문회법을 살펴보면요. 네.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 늦어도 출석 요구일 닷새 전에는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야가 증인 참고인 채택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출석 통보 시한을 놓쳤죠. 인사청문회 일정이 9일, 10일에서 10일, 11일로 하루씩 연기된 이유가 바로 네, 이것입니다. 그렇군요. 여야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서요. 청문회 일정 조정권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기대 총장이었던 손종국 전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고요. 분당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가 이 후보자 측에 처분한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분당구청과 성남시청 건축 토지정보 관련 공무원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를 진행했던 서울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네. 삼천교육대 저자 서영수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출직 정치인 출신이라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쉬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양파다.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실시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들은 제대로 밝힌 뒤 넘어갔으면 좋겠다. 또는 대통령에게 직언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본인부터 떳떳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완구 후보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언론에 대해서 보도 통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김경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하지 않도록 종편 언론사에 보도 통제를 요구하고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내정된 후에 언론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몇몇 종편 방송사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를 막아달라고 종용해 방송 보도를 막았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자신이 직접 방송 보도를 막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젊은 기자들에게 언론사 간부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기자는 클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으며 언제든지 보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호언장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언론 간의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여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네. 또 새정치연합의 진선미 의원은요. 이완구 후보자의 병역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진 의원은 병적 기록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7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고시 합격 뒤인 75년 7월 재검 신청을 통해서 3을종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 총리 후보자가 부주상 증후군이 있어서 보충역 판결을 받았다는 이 후보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 보도 통제 의혹에 강한 비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완구 후보자는 지금도 50시대인 줄 아는 모양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국제그룹을 공중해체시킬 때 기업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리려면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데 이완구 후보와 닮았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법안 관련 뉴스인데요.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부정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네. 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에서 다시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예, 정무위와 사법위가 지금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법사위가? 그런, 그렇죠. 예. 법사위가 그렇게 지금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위헌성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야 정무위원 대부분은 오늘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무위에서 통과된 김영란법 그대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법사위를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요.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법사위를 겨냥해서 황당한 위헌 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검토 보고서를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고요. 황당한 위헌 논란이다. 네.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인 김정은 의원도요. 형법에서도 알선술에 알선수재 등이 있다면서 민간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반드시 위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렴하기에는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참 대한민국 국회 알아줘야 되겠네. 자, 이런 가운데 소관 부처장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요. 정무위에 출석해서 정무위 안대로 김영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을 포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요.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요. 법사위 위원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다.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부정부패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주장했네요. 네.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될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부 이제 뽑고 있는 거죠. 네, 2월 그런데, 8일 날 결정이 되죠. 예. 그런데 첫 공식 일정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새 지도부가 뽑히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뽑히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예. 얘기인데 이 한 번도 전례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의원, 박지원 의원은요. 어제 당선된다면 이승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 계열의 신임 당대표들은 당선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지만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만 방문했고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처럼 금기시됐던 이박 전 대통령 묘역 참배가 가시화된 배경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문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나는 아직 용기가 없지만 이런 것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됐든 첫날 공식 일정으로 참배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네요. 한 네티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새누리당 이중대라 불리는지 알았다면서 이박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반대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화합이라는 명분으로라도 두 전직 대통령 묘소는 반드시 참배해야 한다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묘소라는데 꼭 가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더 연구를 해봐야 할 일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잠시 후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가 여러분을 맞이하죠.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유병재의 연비제렉 팁 하나. 연비의 기본은 차량 경량화, 조수석을 없애 무게를 줄여주세요. 근데 여친 생기면 단 아이서티 디젤이라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놀라운 연비에 디젤의 파워까지. 탄생 더 뉴 아이서티. 15일 기준 복합 17.8km. 현대자동차.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
안녕. 네,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죠. 곧 30분 됩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답게 도심이나 고속도로 곳곳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면, 남양주 나들목 300m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처리 중인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도 광나루로 구이시장 3거리 방면, 구이 사거리 조금 지난 전 3차로에서는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은 처리가 안 되고 있어 이 부근이 혼잡하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로 따라 남산 2호 터널은 경리단 쪽으로 남산 2호 터널 내에서도 1차로입니다.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조금은 밀리고 있는데요.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공항 쪽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성수로 지나 원효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성산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나라나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는 청담부터 반포대교 지나 지금 서강대교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양화대교 지나 난지 나들목 구간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오늘은 1984년으로 갑니다.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롯데와 삼성, 삼성과 롯데 1984 한국 시리즈 7차전이 열리고 있는 잠실구장입니다. 롯데의 선발은 오늘도 이 선수군요. 1, 3, 5차전에 이어서 또 선발입니다. 6차전에서의 구원 등판이 오늘로 무려 5번째인데요. 이 정도면 롯데와 삼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선수와 삼성의 대륙인 것 같죠. 자, 9회 말 투아웃 삼성의 타석에는 장태수 선수. 현재 스코어 6대4로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몸쪽 높은 공 방망이 돌았습니다. 삼진 롯데의 초란이 삼성을 무찌르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머쥡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1980년대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로 불리며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1년 대장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한국 야구사의 전설이 된 무쇠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최동원, 2번 감사용, 3번 최배달, 4번 역도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세요. 정답. 추첨을 통해서 배우 유준상, 슈퍼주니어 규현이 호흡을 맞춘 뮤지컬 로빈훗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구 중계하셔도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재밌죠. 네, 자, 한국 야구의 전설이 된 선수이지요. 이 선수가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소금물 관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예, 그때 장면이 찍힌 그 사진이 해석한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네. 한 목사 부부가 불치병을 치료해준다면서 거액을 받고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건이었죠. 오늘 법원이 이 부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4년 전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이 고인도 이 목사 부부의 불법 치료 캠프에 참가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선수의 부인은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캠프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9박 10일 동안 받은 치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요. 이 선수는 8개월 뒤인 지난 2011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 부부는 이 선수도 다녀갔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아픈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죠. 네, 뭐 본인들한테는 뭐 유명인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하지만 이 선수는요, 특히 본인이 투병 중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이런저런 치료법을 찾아다녔을 생각을 하니까 더 가슴 아프죠. 그리고 한화 이군 감독 재임 시절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던 이 선수는요, 2008년에 투병 때문에 결국 감독짐에서 물러납니다. 네. 2년 뒤에는 암이 뼈까지 전이됐습니다. 이때 한사코 항암 치료는 못하겠다고 버텼다고 하네요. 아마도 당시에 이 출연하던 야구 프로그램에서 어린 소년들을 지도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는 항암 치료를 거부한 채 민간 대체요법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뭐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거나 몸에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하죠.
이번에 알려진 목사 부부를 찾은 것도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중에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1980년대 프로야구의 최고 투수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1년 대장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한국 야구사의 전설이 된 무쇠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최동원, 2번 감사용, 3번 최배달, 4번 역도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우 유준상, 슈퍼주니어 규현이 호흡을 맞춘 뮤지컬 로빈훗의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선수가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선수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투수로서 뛰어난 면모를 보였는데 네. 근데 이게 선수 생명에는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횟수에 등판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프로 데뷔 시즌이었던 1983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11일 동안 네. 이 투수는 5번이나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총 541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좋아서 괴력인데 어깨가 좋지 않았던 이 선수에겐 혹사였습니다. 아, 그래서 건강이 이런 걸 좀 상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죠? 예. 네. 훗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서 칫솔질도 어려울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근데 당시에는 내 이름 석자를 보고 야구장을 찾는 팬들에게 내 투구 장면을 한 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선수는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고 야구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앞장선 선수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절은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구단으로부터 험한 말 많이 듣고 혹사를 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선수회 조직을 계획하고 주도해서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1군뿐 아니라 2군 선수까지도 차별 없이 선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야구 선수들의 권익 수호와 복리 증진에 앞장섰습니다. 아마 이 선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선수협회도 없었겠죠. 이처럼 한국 야구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선수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작년에는 이 선수의 이름을 딴 투수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회 수상자는 기아의 양현종 선수였죠. 네,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80년대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로 불렸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죠. 2011년 대장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한국 야구사의 전설이 된 이 무쇠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최동원, 2번 감사용, 3번 최배달, 4번 역도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유준상, 슈퍼주니어 규현이 호흡을 맞춘 뮤지컬 로빈훗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이죠. 네, 그래도 장원석 아나운서께서 힌트를 하나 주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힌트를 좀 직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선수 이름이 유명한 참치 회사 이름과 비슷하죠. 참치 회사요? 예, 그리고 배우 강동원 씨와도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공연 선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연 선물은 뮤지컬 로빈훗입니다.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한 로빈훗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불의에 맞서는 영웅담으로 탈바꿈해서 아름다운 음악과 웅장한 스케일의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공연은 배우 유준상 씨가 로빈훗 역할을 선보이고요. 네.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죠. 슈퍼주니어의 보컬 규현 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고 합니다. 오는 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이고요. 멋진 배우들과 로빈훗의 영웅담을 관람하기 위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에 퀴즈맨 장원석은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새누리당이 새 원내 지도부 선출과 함께 4.29 재보궐선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성남 중원구의 신상진 전 의원을 공천하면서 야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의 이군현 사무총장 연결해서 자세한 현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 원내대표의 유승민 대표가 선출이 됐죠. 네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당내 사정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당 대표, 원내대표
또 사무총장 뭐 다들 이제 비박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 뭐 쪽으로 구분하는 게 그런데 네. 경선 때 네. 이명박 대통령 때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경선할 때 예. 뭐 국회의원들이 뭐 어느 쪽 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지지했던 사람들 이파다 저파다 한 건데 지금은 다 친박계라고 봐야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안 도왔던 새누리당 의원이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의미가 없다. 예, 당내 분위기 괜찮습니까?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이 아침에 하는 그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도 불참한 적도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런데 뭐 이 친박이 이제는 이제 침몰한 박이다 그래서 친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던데. 그 뭐 우연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빠졌다고 봐야지. 그거를 뭐 그렇게 침수봉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분이 네. 뭐 우연히 그 두 분이 다 불참한 사항을 가지고 네. 그렇게 보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무슨 갈등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인이라는 게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네. 뭐 시끌시끌한 게 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끌시끌한 거라.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당청 관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인적 쇄신 발언에 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이거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네. 좀 불편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예. 인사는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죠. 예. 근데 이제 인적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뭐 의견 개진 차원이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때 예.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정도의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세 없는 복지가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관해서도 당청 간에 아직 무슨 조율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사회자님 보시다시피 경제상이 어려워지니까 예. 이제 사실상 증세 없이 복지 실현은 어렵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정치권이 누구라도 모든 정치권이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욱더 경제 설립에 매진해야 한다. 네. 뭐 당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청와대 쪽에 무슨 반응은 나왔습니까? 그런 입장에 대해서?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까? 네네. 네. 반응이 없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꼭 뭐 대립각을 세우고 뭐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의원들은 뭐 이런저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고, 예. 그것을 뭐 공이다, 매주다, 팥이다 뭐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당청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하고 내각은 어떻게 무슨 정책 조정 협의 같은 것도 만든다고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당청 간에 뭐 저번에 김무성 대표도 뭐 대통령을 자주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대표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뭐 없지만 예. 자주 만나야 되고 예, 소통이 적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또 청와대도 당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서로 의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이 글쎄요. 대통령 박근혜 정부라는 게 다 새누리당 정권 아닙니까? 네네. 한남 한 뜻으로 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최고위원회에서 그 정부하고 청와대 정책 그 조정 협의를 만드는데 어차피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야당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 미리 여당하고 이렇게 당청 또 정부가 네. 미리 협의를 하는 게 좋죠. 네. 예,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예. 청와대 쪽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쭤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네. 오늘 아침에 이미 새로 뽑힌 정책의장이 그 회의하러 갔잖아요. 예. 예. 그건 이제 건보료 개편안 관련. 예, 건보료 개편 관련. 예. 건보료 개편안에 관한 이제 당정 간의 협의는 있은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증세 없는 복지, 지금 증세하고 복지 문제가 큰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야당에서도 약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급식을 제외하고는 선별적 복지로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우윤근 원내대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혹시나 말이죠. 여야 간에 대타협기구 같은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어떤 협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죠. 네. 우선적으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경제 활성화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민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다, 무상보육이다, 국가 지원이 필요하죠, 반드시. 예. 그렇지만 재벌이나 고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무상 지원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재정 규모를 생각해서 네. 복지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좀 선별적 복지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전반적으로는 지금 여당 쪽에서는 복지 쪽을 좀 구조조정하자는 입장이고, 네. 또 야당 쪽에서는 현행 복지를 유지하면서 증설을 하자는 입장인데 결국 이런 걸 가지고 타협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정치라는 게 뭐 대화 타입인데. 예. 근데 새누리당에서 복지를 구조조정하자기보다도 네. 현재 복지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네. 이 누수되고 있는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과도하게 예. 편성된 건 없는지 이런 걸 보자는 거지. 예. 주돈돈을 깎아버리면은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줄이자든지 네. 증세를 하자든지 그런 입장보다는 네. 그런 문제는 교수들이라든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 충분히 의견하고 또 이제 당도 의총에서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네. 이 복지 정책 수정 문제는 검토한 후에 이 정치권이 나서서 이를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4.29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남중원구에는 신상진 전 의원을 이미 공천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이게 야당 강세 지역인데요, 주로. 그렇죠. 세 군데 다 네. 뭐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통진당이 다 국회의원을 했던 곳인데 네. 우선 성남 중원은 신상진 의원이 두 번을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고 예. 19대는 아주 아깝게 적은 표차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17대 그 양반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해봤는데 네. 인품이나 능력이나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했거든요. 네, 의사 출신이죠. 예, 의사 출신입니다. 능력이나 인품이나 이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궐선거에 대한 그 세 군데 다 그 헌재에서 이제 통진당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려서 당도 해산되고 그 소속된 국회의원도 다 자격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란 건 뭐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가치하고 시장경제 가치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네네. 이런 가치와 반하는 다시 말해서 진보는 좋죠. 진보는 필요하죠. 보수와 함께. 그러나 종북 찬양하는 종북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헌재 결정에 의해서 국민적 그 심판의 선거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뭐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이 또 서울 관악하고 광주 서구 을 100% 여론조사로 갈 겁니까? 아니요. 관악은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가 이제 일요일 날 끝나거든요. 그래서 네. 밤 9시에 저희가 이제 이 공심위 위원들이 밤 9시에 회의를 또 합니다. 일요일 날. 네네. 그 여론조사 끝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100% 여론조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선 네. 신상진은 세 군데인데 의원은 했고 전 의원은 했고 공천을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그 관악 경우에 예. 지금 이제 주말에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그 앞서는 사람으로 이제 공천을 하려고 하고 네. 광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사 중이다 계속해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관악 같은 경우에 이 여론조사 하실 때 말이죠. 네. 여러 후보자들을 이제 거론을 하셨겠죠.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하신 분이 두 분이에요. 현직 위원장하고 예. 전직 위원장하고 네, 두 분이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전략공천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뭐 요새 뭐 전략공천은 이제 오세훈, 김문수, 김황식 뭐 여러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그거는 이미 이제 뭐 김황식 씨라든지 김문수 씨라든지 예. 뭐 아마 접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일단 뭐 뜻을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세훈 씨나 네. 이런 분이 뜻을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광주는 계속 검토해서 네. 좋은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고요. 관악은 여론조사 결과를 해가지고 저희가 후보를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러죠. 완전 예. 국민 경선제. 이게 야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하실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이제 국민이 원하는 후보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보수혁신에서 그런 안을 내놨고 네. 의총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네. 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당내 반응은 뭐 좋고요. 괜찮다고 봅니다. 아, 네. 과거에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내게 파냐 네. 저게 파냐에 따라서 예, 내게 파 사람을 준다. 예. 그런 거는 이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당연히 망한 일이죠. 예. 이제는 그런 거 없다. 네.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개헌에 관해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당의 입장은 의원마다 다 각자 다른데 네. 지금 현재는 뭐 개헌을 해서 당장 경제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헌 문제는 우리 당에서 우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네. 증세 문제도 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증세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데 경제를 살려면 기업이 잘 되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증세를 항목을 정해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더 거치는 즉 증세 효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당이 경제에 올인을 해야 할 때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뭐 개별 의원들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까지야 네. 그야 다 헌법기관인데 각자 의원들이 네. 그건 뭐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아,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군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2588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시흥 150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50신도시 호반데르디움 3차. 2월 초 오픈 예정.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였죠. 2011년 대장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야구사의 전설이 된 무쇠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최동원, 2번 감사용, 3번 최배달, 4번 역도산. 휴대전화, 문자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유준상, 규현이 호흡을 맞춘 뮤지컬 로빈 훗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이죠. 잠시 후 뵙겠습니다.